강의 시작하도록 할게요. 저번 때 증거법 체계에 대해서 설명했어요. 그런 상태에서 이번 민사소송법 2는 반전 학습, 반전 클래스라고 해서 여러분이 미리 내가 강의에서 전달할 내용을 동영상 등을 통해서 다시 오늘 증거법 첫 문제를 시작하자. 인생사가 다 그런 거야. 다. 그럼 여러분을 확실하게 이 반전된 교육을 못 믿어서 다시 한번 요 수업 중에 한 번 더 하는 거야. 요번은 반복 교육을 하는 거야. 다시. 판결의 구조라는 것은 이제 확실히 안 잊어버리겠지. 판결의 구조는 요 세 개만 딱 이해하면 된다라는 거야. 사실을 확정해서 법규를 해석 적용해서 권리 의무를 확정하는 것이다 라는 거야. 그럼 예컨대 매매 계약을 둘러싼 분쟁에서 또 안 돼? 다른 거 같아? 빨간색이 나오네. 권리 의무를 확정하는 것이다. 그러면 우리가 매매 계약을 둘러싼 분쟁을 생각해 본다면 매도인의 입장에서는 매매 대금을 못 받고 있다라는 분쟁을 생각해 볼 수 있고, 매수인의 입장에서는 매매 목적물을 지금 재산권 이전이 안 되고 있다. 뭐 이런 싸움이 있을 수 있는데, 그럼 예컨대 매도인의 입장에서 매매 대금을 지금 못 받고 있다라는 이런 분쟁 때문에 매매 대금 지급 청구를 하려고 할 때, 이 매도인의 입장에서 원고가 돼서 매수인을 피고로 상대로 이제 이 주장을 펼쳐서 법원으로부터 이 지급 청구, 매매 대금 지급 청구라는 것을 이제 확정받기 위해서 주장해야 되는 요건 사실은 매매 계약 이 체결된 사실만 주장하면 되지, 상대방이 대금을 치르고 있지 않다. 이 부분에 대한 이제 싸움에 있어서 자기가 매매 목적물을 제대로 다 넘겨줬는데 지급을 안 하고 있다라는 뭐 이유 내지는 자기 불만은 그런 거겠지만, 그 상황에서 목적물을 이전했다라는 말은 자기가 스스로 함께 처음 주장 요건 사실로 펼칠 필요는 없다라는 거죠. 오히려 피고로 몰린 매수인의 입장에서 대금을 치르지 않는 이유가 목적물을 넘겨주지 않았기 때문이라든지 넘겨준 목적물에 뭔가 문제가 있다든지 하는 식의 불만이기 때문에 대금을 치르지 않고 있다라는 말은 그쪽 부분서 항변으로 할 말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매매 계약 체결 사실만 주장하면 돼요. 상대방이 항변으로 주장할 사실까지 원고가 청구 원인의 요건 사실로서 주장할 필요는 없다. 즉 원고는 매매 대금 지급 청구권에 대해서 매매 계약 체결 사실만 청구 원인으로서 요건 사실로서 주장을 하면 되는 것이고, 상대방이 자기에게 지금 불만인 부분까지를 감안해서 주장을 펼칠 필요는 없다. 매매 계약 체결 사실로부터 그 효과로서 매도인은 매매 대금을 받을 권리를 획득하는 것이니까 그것만 주장하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매매 대금 지급 청구를 할 때는 민법 563조의 어떤 법규를 생각해 본다라면 자기는 매매 계약 체결 사실만을 주장하면 돼요. 그러면 판단자인 법관은 매매 계약 체결 사실을 둘러싼 요 사실 확정을 한 다음에 뭐 이든지 아니든지 한 다음에 만약 매매 계약 체결 사실이 있다고 인정된다면 민법 563조 그다음에 그 이하의 조문에 의해서 매도인인 원고에게 그 대금 지급 받을 권리가 있다라는 판단을 확정적으로 해주는 거예요. 뭐 똑같은 말을 매수인의 입장에서 본다면
자기가 대금을 잘 치렀는데 목적물이 넘어오지 않고 있다라고 주장함에 있어서 사실은 대금을 잘 치렀는데 부분은 아직 말할 필요가 있는 부분은 아니에요. 매수인의 입장에서도 매매 계약 체결 사실만을 갖고 곧바로 매수인의 입장에서는 매도인에게 그 재산권 이전, 매도인은 의무가 있고 이 매수인은 권리가 있기 때문에 재산권 이전을 못 받고 있다라고 해서 들어가면 돼요. 오히려 그 경우는 피고로 몰린 매도인이 나중에 뭔가 불만이 있으면 자기가 이제 대금을 못 받았기 때문에 제때 안 넘겨주고 있다라든지 하는 동시에 항변 등을 매도인의 입장에서의 피고가 그 경우에는 펼치는 거예요. 그랬을 때 민법 563조라는 법규를 적용해서 이제 법원이 판단을 하는 것이다 라는 이 재판의 메커니즘을 일단 이해하면 되는데, 그 소전제가 되는 사실 확정을 둘러싸고 우리가 증거법을 지금 배우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실 확정에 있어서 증거법을 배우는데, 이 증거법에서 사실 확정에 대해서는 당사자가 변론주의 원칙상, 민사소송법 1에서 배웠던 변론주의 원칙상 그 주장 주요 사실에 대해서 뭐 요건 사실이라고도 하고 주요 사실이라고도 하는데, 엄격하게는 또 이론적으로는 구별을 해요. 그렇지만 그냥 우리가 통상 주요 사실, 요건 사실을 그냥 쓰면 되는데, 쌍방의 그 주요 사실을 둘러싼, 요건 사실을 둘러싼 분쟁을 이제 확정을 해서 할 때 요때 증거법이 필요한데, 주장 책임 다음에 이제 등장하는 증명 책임에 의해서 그 요건 사실에 대해서 증명 책임을 지는 자가 이제 증거를 제출해서 자기 주장을 뒷받침하는 사실을 확정하고자 하는 입증 행위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한 입증 행위를 한 것에 대한 심증 형성은 민사소송법 202조에 보면 자유심증주의라고 그래서 법관의 재량에 의해서, 논리측 경험칙에 의해서 법관의 어떤 재량에 의해서 심증 형성을 하게 된다는, 그때 논리측 경험칙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경험칙이 법규와 함께 대전제로도 쓰인다. 그래서 우리가 증명의 대상이라는 챕터에 가서 보면 사실이 증명의 대상이 되느냐, 법규가 증명의 대상이 되느냐, 경험칙이 증명의 대상이 되느냐의 이 챕터 2의 전개가 있게 되고,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저번 때 얘기했듯이 사실은 증명의 대상이 되는데, 법규나 경험칙은 법원이 판단의 대전제로 쓰는 것으로서 스스로 직책으로서 적용하는 대전제로서 증명의 대상이 원칙적으로는 아니다라고까지 이야기를 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런 지금 메커니즘을 잘 이해해 보세요. 그런데 이러한 사실에는 좀 아까 잠깐 나왔듯이 주요 사실 내지는 요건 사실이라고 할 수 있는 주요 사실이라는 개념 말고, 여러분이 간접 사실과 보조 사실이라는 것을 변론주의의 첫 번째 주장 책임이라는 부분에서 배워왔어요. 주요 사실은 그 요건 사실로서 자기가 지금 권리로서 어떤 권리를 확정받기 위해서 주장 펼치는 것에 아주 직접적으로 뒷받침해주는 그런 사실이에요. 집으로 치면 이 기둥에 해당해요. 하나의 건물이 완성되려면 그 기둥 4개, 뭐 3개, 뭐 이런 기둥에 해당하는 게 주요 사실이에요. 그러한 주요 사실을 뒷받침하는 것을 간접 사실이라고 해요. 그럼 주요 사실, 간접 사실을 대여금에서 한번 얘기해 본다면, 대여 사실이 있어서 민법 598조 이하의 조문을 적용해서 이제 대주에게는 반환 청구권이 생기고 차주에게는 그 갚을 의무가 생기고 하는 그 판결의 재판의 구조를 똑같이 생각해 보면 되는데, 그때 주요 사실 내지 요건 사실은 소비대차가 체결된, 즉 대여금 계약이 체결된 소비대차 사실이 주요 사실이에요. 그것만 주장되면 곧바로 대주는 반환 청구권이 이제 갖게 되는 것이고, 그게 맞다면, 소비대차 사실이 있다라면 원고가 대여금 반환 청구권을 획득했다라는 판단이 내려질 거예요. 그 경우에 있어서 안 갚았다라는 말, 이런 말은 원고가 말로는 아까 같은 논리에 의하면 할 거예요. 내가 돈을 빌려줬는데 지금 제때 안 갚고 있기 때문에 지금 돈 받고 싶다라는 취지로
지금 소송을 하는 거겠죠. 그러니까 그 말의 전개 와중에는 상대방이 지금 갚아야 될 때가 돼서 안 갚았는데 라는 말이 부과돼서 그런 말을 우리가 그냥 언어적으로는 하지만 지금 법리적으로는 뭐만 얘기하면 돼요? 소비대차 계약 체결된 사실까지만 말을 하면 되는 거예요. 안 갚았다는 얘기는 할 필요가 없어요. 거기서. 오히려 나중에 피고로 몰린 차주가 갚았는데 왜 또 달라고 하느냐 이런 말을 항변으로 할지언정 여기서는 소비대차 사실만을 가지고 받겠다고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 메커니즘 알겠어요? 그때 그 소비대차 사실이 대여금 청구에 대한 주요 사실 내지 요건 사실이 되는 거예요. 그 주요 사실 내지 요건 사실을 주장하고 입증해서 자기가 이기면 되는 거예요. 승소하면 되는 거예요. 그때 주요 사실 요건 사실이 나오는데 그럼 이때 간접 사실이라는 개념을 하나 더 부차적으로 이미 배웠던 건데 설명해 준다면 이런 거예요. 소비대차 사실을 차용증이나 증인 등에 의해서 증명하기가 뭐 원활하다면 그렇게 하면 되는데 마땅히 돈 빌려줄 때 소비대차가 체결되는 그 약정할 때에 서류가 없어요. 차용증이 없어요. 마땅히 그 장면에서 입회했던 증인이 없어요. 근데 내가 그러면 소비대차 사실을 법원으로부터 인정받아서 그 대여금 반환을 해야 청구를 하는 것에서 이기고 싶은데 그걸 증명할 증거가 마땅히 없다라고 했을 때 어떤 식으로 실제 증명이 되냐면 우리가 은행권 같은 경우에 확실히 차용증 같은 게 있어서 그렇지만 또 친구지간에는 거의 그런 게 없단 말이죠. 거의 뭐 생으로 믿고 빌려준 거고 뭐 그런 소송까지 될 생각은 안 했겠죠. 그런데 지금 막상 일이 터지는데 돈 빌려준 것에 대해서 그쪽에서 또 한편 우리가 그런 이야기를 한다면 잠깐 이야기가 빠지지만 사실은 그 친구지간에 빌려줬던 것을 못 받고 있는 상태는 그쪽이 사실상 어떤 변제력이 지금 없는 상황 때문에 못 갖고 있는 거지 그 돈 빌려간 것을 부정하거나 그러지는 않을 가능성은 높아요. 보통의 경우라면. 근데 지금 우리 상정한 것은 돈 빌려간 것을 부정한다든지 뭐 이런 것 때문에 싸움이 됐다라고 친다면 증명을 해내야 되는데 마땅히 그 증거가 인적인 증거로서 증인, 물적인 증거로서 차용증 등의 서증이 없을 때 이 사람이 어떻게 증명을 해내야 되느냐? 결국은 간접 사실로부터 주요 사실을 추인해서 판단자인 법관에게 납득을 시켜야 돼요. 그 간접 사실이 뭐냐? 이런 거예요. 대여 사실 자체를 추인시키는 거예요. 대여 사실 자체를 추인시키는 것은 뭐냐? 그 빌려간 사람이 막 경제적으로 되게 궁핍하다가 어느 특정 시점, 이 특정 시점은 결국은 내가 원고 입장에서는 돈 빌려줬다고 주장하는 날이에요. 특정 시점 전후로 경제적 형편이 낮은 거예요. 조그만 가게, 뭐 공장을 운영하는 입장의 채무자라고 본다면 그전에는 직원 월급도 못 주고 뭐가 공장이 안 돌아가다가 그날 이후로 공장이 돌아가고 있어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이런 사실이 있어요. 그 채무자로 지금 지목된 자가 원고인 채권자로부터 변제 이후에 뭔가 변제 이후에 만났는데 피연 이런 정황이 있어요. 예컨대 식당에서 만났는데 갑자기 뒷문으로 도망갔어요. 그 채무자가. 그 주방 아주머니에 의해서 어떤 사람이 후다닥 뒷문으로 나갔다는 게 그런 것은 이제 밝혀질 수는 있는 여지는 있어요. 그러니까 두 번째, 이 사람이 뭔가 이 원고인 지금 채권자라고 주장하는 원고의 그 맞닥뜨리는 상황을 회피한 이런 정황이 하나 있어요. 뭐 그런 등등. 그렇게 여러 가지 사실을 들이밀면서 아까 말한 대로 경제적 형편이 좋아졌다든지 이 원고를 피고로서 피했다든지 이런 등등의 사정이 모아진다면 그러한 간접 사실이 주요 사실인 소비대차 사실을 추인시킬 수 있는 전제로서 작동을 해서 만약 그게 판단자가 오케이를 하면 이길 수 있는 여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실제 소송은 딱 주요 사실인 요건 사실 그것이 그대로 입증된다면 더할 나위 없겠지만 그게 입증될 만한 그런 지금 증거가 마땅하게 없다면 결국은 그것을 추인받을 수 있는 간접 사실 등을 통해서 주요 사실을 인정받는 루트를 우리가 택할 수밖에 없고 그때 작동하는 것을 사실상의 추정이라고 그래요. 그러한 간접 사실들을 모아서 주요 사실을 추인받는 것을 사실상 추정이라고 하고 이 추정에 대해서 작동하는 게 법관의 심증 형성. 여러분이 좀 아까 내가 말했듯이 여러분이 판단자라면 그런 간접 사실을 가지고
주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라는 심증을 형성한 거예요. 아니면 아니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만약에 간접 사실을 가지고 그런 주요 사실을 추인할 수 있는 거예요.